안녕하세요. 신개념 직업가기 작가 방송인 방준혁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심리치료사 류진영 씨 모시고 작가 제대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치료사의 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류진영 씨를 모셨는데, 일단 심리치료사가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심리치료사 같은 경우는요, 네. 말 그대로 심리,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정말 불안정한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불안한 심리 같은 것들을 혼자서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혼자 해결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직업이 바로 심리치료사입니다. 근데 심리치료사 하면 사실 저는 정신과 의사? 요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좀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걸 여쭤보는데, 되게 정신과 의사랑 심리치료사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을, 심리치료사는 약을 처방해 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우울증, 나 우울증 걸렸어 하면은 우리가 우울증 약을 먹잖아요. 그쵸. 네, 그거는 심리치료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의사가 하는 거죠. 정신과 의사. 어떻게 그럼 치료를 해요? 저희는 이제 그 사람이 왜 우울한가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파헤쳐서 이제 본인의 문제가 이런 곳에서 비롯됐구나라는 그 뿌리를 찾아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파트가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동을 치료하는 아동, 네. 파트를 가족, 그리고 또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소수자들을 한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독특한 게, 저는 이제 교도소에서 범죄자들을 이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근데 범죄자 중에서도 성범죄자들을 또 이제 제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사실 대부분 모르시죠? 네,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선택하는 것 자체가. 왜냐면 여러 가지 분류의 심리치료사들이 존재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뭐 아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부 사이, 그렇죠. 뭐 이런 것도 가도 될 텐데, 왜 그 많은 분류 중에서 왜 그쪽을 선택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그 중에서도 이제 성범죄자들을 상담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선택한 이유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저는 했어요. 근데 저도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안 하는 줄 알겠다라는 거를 이제 지금 한 3년째 해보니까 이거 정신병 걸리겠구나. 약간 좀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심리치료사라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흔히 얘기해서 그런 상담 관련된 학과를 가야 되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면은 차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죠? 운전면허증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것이든 이제 라이센스가 좀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시절에 연계로 해서 연계 전공에서 사회복지 자격증을 이제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치료사 자격증을 따서 저는 음악치료사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심리학 쪽으로 지금 석사과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거군요. 그리고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이제 검증이 좀 돼야 돼요. 실습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실습도 했어요. 그거는 몇 시간 정도 채워야 돼요? 실습 너무 꽤 오래돼가지고, 꽤 오래 했죠. 그러긴 한데, 한 100시간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100시간 넘게. 그거 오래 했었어요. 더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한 노력이지만, 그냥 자격증만 따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든지? 좋은 대학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그래요?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파트를 집중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는 센터들이 각지에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상담센터에 이렇게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심리치료사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우리 회사 삼성이든 대기업에 들어갈 때 이렇게 입사 원서 시험 보듯이 그렇게 면접을 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 심리치료사라고 한다면 저도 처음에 심리치료사? 하니까 왠지 의사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흔히 그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편하게 누워가지고 이제 차트 보면서 치료사가 자 오늘은 어떠셨나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죠. 그러면서 시간당 돈을 받고 그렇죠. 그런 판타지가 있는데 어때요? 전혀 다릅니다. 저는 그게 의사라면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심리치료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각 방이 이렇게 저희 센터 소장님 같은 경우도 각 방에 있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와서 이렇게 상담을 받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제 주로 집단 상담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이 환자들이 모여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예,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누구누구님 맞아. 막 같이 막 울어주고 막 예.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예, 막 같이 울어줘야 돼요. 상대방의 감정의 찌꺼기라든지 아픈 찌꺼기들 내가 받아야 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 어때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왜 사람들이 이 일을 왔다가 그만둔지 알 것 같아요. 왜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저같이 멘탈이 강력한 남자도 이게 간접 경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는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했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동일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러면은 악몽을 꾸게 돼요. 그리고 대인 관계가 그리 좋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결국엔 사람이 무서워서 피하게 돼요. 왜냐면은 이제 사람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어렸을 때처럼 친구들이 막 술 먹고 놀고 막 놀러 다니고 막 친구들 막 말장난도 하고 하는 것들이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점점 조심하게 되는 거죠. 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대인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고, 아니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있는 시간이 편하고, 꿈도 꿈자리도 안 좋고 항상 고민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심리치료사가 굉장히 그 직업적으로는 단명의 위험이 있군요. 단명하죠. 제 말은 사람의 수명이 단명하는 게 아니라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 그렇죠. 내가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짧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만두는 것도 두는 거지만 이직을 해요. 그러니까 파트를 많이 바꾸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좀 덜 감정이 예. 상하는 그런 것들. 그렇죠. 예, 왜냐면은 특히나 이 성범죄 이제 교도소 같은 경우는 일반인의 범주보다는 조금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하거나 이런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또 위험한 것도 좀 있고요. 병이 있으신 분들도 있기도 하니까. 실제적으로 그리고 위협적인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의도한 게 아니라 진짜 병이 있으신 분들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횡성수설한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뭐 발작을 일으킨다든지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이상하게 다가오는데 그거를 이상하지 않게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말 그대로 그 낙인화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접근한 순간부터 선입견은 없어야 돼요. 그렇죠. 이 낙인화가 이제 뭐 이 사람 범죄자야, 이 사람 무조건 나쁜 놈이야 라고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끝까지 그 사람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죄와 사람을 분리시켜서 보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힘들어요. 이건 공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말라라는 걸 항상 마음에 새기고 가겠네요. 예. 보람 찬가요? 이 직업을 내가 가졌을 때. 보람이요? 네. 이런 건 있어요. 오늘 제가 지금 상담을 하고 여기 온 건데 나가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있는데 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도 그냥 눈 뜨고 잠잘 때까지 여러분들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다. 왜냐면은 아마 가족이나 뭐 형제 자매나 뭐 친구들이 그 사람들을 걱정을 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만큼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사람들을 외면할 수 있어요. 뭐 쓰레기다, 범죄자다, 욕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데 저만큼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사회에 대한 보람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보람을 느끼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여쭤볼게요. 요거는 카메라 보시고. 네. 다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심리치료사 직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는 건가요? 네. 이 심리 치료를 꿈꾸는 이 꿈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 간단하게 네, 아니오로만. 네, 아니오로만. 마음이 정리가 되면 카메라 보고.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작가의 방준혁 그리고 심리치료사의 류준영 씨 함께 해주셨습니다. 앨범 많이 들어주세요.
네, 저희는 그럼 다음에 다른 분 모시고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쪽인가요? 감사합니다. 네.